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돈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돈을 끌어당기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돈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을 해보신다면 아마도 그분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남을 탓하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탈 때였어요. 택시에 타자마자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요즘 정말 경기가 다 죽었어. 요즘은 사람들이 택시를 타질 않아. 그리고 요즘은 날씨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결국에는 요즘은 정부가 문제야. 라고 마침표를 찍으셨죠. 정말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불평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그렇게 남을 탓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택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외부의 문제를 탓하기 전에 내 안에 다른 해결책은 없을지 찾아봤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을 탓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아무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있고 나만 빼고 모두가 다 잘못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고 마침내 자포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외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씩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 분께서도 물론 택시를 타는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몇 시 타임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탄다라는 정보를 조금 더 수집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카카오톡 외에도 여러 다양한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내가 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간다거나 또는 택시를 통해서 조금 더 장거리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시간대에 장거리 손님은 어디에 많을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면 분명히 이분의 매출은 달라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비관적인 생각, 남을 탓하는 생각은 결국 내 안에서 어떠한 솔루션도 찾아내지 못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저도 작은 미니 선풍기를 가지고 다닐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날씨가 굉장히 더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요즘 지구온난화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이 날씨 좀 봐. 이 날씨 이렇게 더워서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온통 불만에 가득하죠. 저도 역시 그래요. 길을 걷다 보면은 날씨 너무 더워. 동남아에 온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남을 탓하고 있을 때 제가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길 갈 때도 조금 더 시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솔루션을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집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선풍기가 보였던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저런 선풍기 바람이 있다면 좀 시원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휴대용 미니 선풍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니 선풍기를 제작을 하게 되었고 정말 처음에 미니 선풍기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저는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해요. 아니 이것 봐. 이렇게 음식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생겨. 아니 도대체 남녀 평등은 어디 간 거야?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아니 그리고 내가 이거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 집은 나만 살림을 해. 정말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탓하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쌓이고 쌓이는 이런 설거지거리 또 쓰레기, 음식 쓰레기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겠죠.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살림을 하다 보면 정말 끊임없이 일이 이어지고 정말 끝도 없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또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얼마나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겠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을 탓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을 때 누군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음식 쓰레기를 완전히 분쇄해 버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 쓰레기에서도 음식 쓰레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밀폐 될 수 있는 그러한 봉지 같은 걸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쓰레기를 바로바로 버리지 않아도 분쇄되어 버린다거나 또는 음식 쓰레기가 들어가 있을 때 밀폐가 되어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러한 걸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무엇인가 외부 환경을 탓한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가장 큰 피해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불만이 쌓이게 되거든요. 결국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더 큰 문제는 돈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그 안에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남을 탓하게 된다면 솔루션은커녕 불만과 불평과 남을 탓하는데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다 쏟아버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구체화시켜라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들었으면 아마 이 생각 하실지 몰라요. 아니 그래 알았어. 근데 미니 선풍기 그거 개발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나는 그런 머리가 안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그렇죠. 아니 선풍기가 어떻게 조그맣게 그렇게 나올 거라고 내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음식도 음식 쓰레기 분쇄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진 나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겠죠. 그렇다고 밀폐 봉지까지 생각하는 것도 나에겐 너무나 버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기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우리에게 돈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방법은 없나? 라고 한 단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니 선풍기가 이미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발명이 되었죠. 그렇다면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어진 걸까요? 다행히도 미니 선풍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나 소리가 크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한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분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무소음으로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슬림하게 너무 들고 다니다 보니까 들고 다니는 것까진 좋았는데 너무 무겁다라고 느껴졌을 때 조금 더 슬림한 선풍기를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너무 무미건조한 선풍기라고 느껴진 거예요. 여기다가 캐릭터를 결합시키면 어떻게 될까? 인기가 많은 캐릭터를 여기에다가 같이 결합시켜서 제휴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분쇄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먼저 발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분쇄될 수 있는 것, 조금 더 디자인이 예쁘게 개발된 것, 이렇게 이미 있는 것에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구체화된 솔루션을 찾아낼 때 여러분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니 선풍기를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도 이거 너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보일 수 있고요. 또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려고 해도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일단 시작을 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재무 상담을 할 때 내 집 마련이 꿈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10년 이상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아둔 돈은 언제나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분이 10년 전에는 1,000만 원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이 사실 큰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좀 더 마련한 다음에, 그래도 한 1억이라도 마련한 다음에 뭔가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1억을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결국에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1억을 마련했어요. 5년 이상 열심히 노력해서 1억을 마련했는데 1억이 또 큰 돈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때는 이미 집값이 너무나 많이 뛴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생각했죠. 그래도 3억 정도 모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직 3억을 모으지 못하셨죠.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에는 사실 완벽한 타이밍이란 매우 잡기 힘들어요. 완벽한 타이밍은 별로 없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나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됐어. 그리고 요즘은 너무 경기도 안 좋고 인구도 별로 없고 모든 게 다 잘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한 생각은 사실 맞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은 우리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면, 내가 돈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여러분은 생각 자체부터 바꾸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바꿔서 돈을 끌어들이는 생각을 해야만 여러분의 삶도 바뀌고 여러분에게 돈이 끌어들여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오늘도 저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